서울 중심부,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하늘테크 본사. 전국 최고 수준의 IT 기업이자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온 선도기업. 그 화려한 이름 아래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49층 회의실. 하늘테크의 임원진이 모인 자리. 평소라면 부드러운 배경음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을 공간은 지금 전혀 다른 공기로 숨 막힐 듯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커다란 화면에 붉은 에러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서버 오류 발생. 데이터 복구 불가. 접속 제한. 거의 비명처럼 들리는 알람음과 함께 사람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 상태로는 미국 정부와의 보안 계약은 물거품이 됩니다. 10년 준비한 프로젝트가 끝장나는 겁니다. 재무본부장이 말끝을 떨며 소리쳤다. 기술본부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복구팀을 총동원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긴급 투입했지만 침투 경로가 내부에서 시작된 정황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뒤쪽 구석, 잘 들리지 않던 조용한 소리가 또각하고 들려왔다. 바로 걸레를 짜는 소리였다. 한 여성, 푸르스름한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조심스레 닦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마은, 26살,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 대리점에서 고한 중고 스마트폰을 매일 들고 다니며 퇴근 후엔 자습을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녀는 단지 그 청소부일 뿐 아무도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아, 이런 상황에 청소부까지 있네. 한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기왕이면 컴퓨터도 좀 고쳐주지. 그러나 회의실에 있던 몇몇이 쓴웃음을 터뜨렸다. 하우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조심스레 들고 뒷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운의 머릿속은 고려하지 않았다. 방금 회의에서 들은 전문 용어들, 클라우드 백업, 서버 무결성, 내부 방화벽 모두 그녀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느끼고 있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자신도 그중 하나일 것이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경상북도의 시골 마을. 비가 오면 흙물이 들어오는 낡은 집.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를 좋아했고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국 청소년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녀의 꿈은 카이스트에 들어가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폐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했다. 그녀는 결국 꿈을 접고 서울로 올라와 청소 일을 시작했다. 자존심을 꾹 누르고 살아온 지난 8년. 하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청소를 하며 지하의 서버실을 드나들던 기억. 그녀는 누가 어떤 코드를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봤다. 무심코 쓰여진 메모, 서버 구조도, 케이블 배선까지 그녀는 모두 눈에 담았다. 하온에게 이 시스템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회의는 계속됐다.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프로젝트 팀장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회의 계약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 순간 하우는 그저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순간 회의실은 정지된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침묵, 그리고 폭소, 청소부가 시스템을 복구한다고. 이거 무슨 드라마나.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또 누군가는 그냥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강민재 화장만은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잠깐. 그가 입을 열었다. 상황이 이 지경이면 누구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말한 걸 무시하지 말죠. 다시 침묵. 그리고 결국 CTO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단
실패하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 하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키보드 앞에 앉았다. 모든 눈이 그녀의 손끝을 주시했다. 그녀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이마은은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꽂혀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기대보다 의심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지금 이 회의실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한 장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상북도 깊숙한 시골 마을.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는 곳. 하은은 그곳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그녀의 세상은 작았지만 유일하게 크게 느껴지던 것이 있었다. 바로 낡은 컴퓨터 한 대였다. 그 컴퓨터는 아버지가 중고로 얻어온 것이었다. 전원을 켜면 펜소리가 크게 울렸고 화면은 늘 느리게 반응했다. 하지만 하은에게 그 기계는 창문이었다. 세상으로 이어진 유일한 창문. 초등학교 때 그녀는 우연히 무료 프로그래밍 강의를 접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볼 때 하은은 코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니?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하은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선생님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꼭 더 큰 곳으로 가야 한다. 그녀는 카이스트를 꿈꿨고 서울을 꿈꿨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방향을 바꾼다. 고등학교 3학년 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강산사고였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다. 폐가 약해졌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대학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결국 지원서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미뤄두었을 뿐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하은은 처음엔 식당, 공장, 물류창고를 전전했다. 그러다 하늘테크 건물의 청수, 용역, 모집 공고를 봤다. 정규 시간, 안정적 급여. 그 말 하나에 지원했다.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압도당했다. 빛나는 로비, 유리벽,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중요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은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하은은 불평하지 않았다. 일을 맡았으면 성실히 하자는 성격이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 복도를 닫고 회의실을 정리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보았다. 특히 지하 서버실. 그곳은 항상 조용했고 냉기가 감돌았다. 기술팀 직원들이 드나들며 화면을 확인하고 로그를 살피는 모습을 하은은 자주 목격했다. 그녀는 물을 갈며 바닥을 닦으며 무심한 척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 부분이 취약하네. 백업 경로를 한 단계 더 늘려야겠어. 그 말들이 하은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과거의 공부와 현재의 관찰이 겹쳐졌다. 퇴근 후 그녀는 다시 공부했다. 중고 노트북을 켜고 무료 강의를 보며 손으로 코드를 적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실, 붉은 에러 메시지, 절망에 빠진 얼굴들.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끝이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마침내 첫 줄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화면에만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오래전 그 시골집에서 컴퓨터를 처음 켰던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임하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어를 입력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만 집중돼 있었다. 로그를 확인하고 에러 코드의 흐름을 추적하고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명령을 입력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그녀는 다른 공간에 있는 듯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10분, 20분, 30분. 회의실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누구는 팔짱을 끼고 누구는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두드렸다. 이렇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는데.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흉내일 뿐이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코드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 무한 루프가 발생했고 이 백업 데이터가 손상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이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감각이었다. 이건 시스템 트리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하은이 조용히 속삭였다. 겉에 있던 한 기술팀 대리가 놀라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로그의 타임스탬프가 이상하게 겹치고 있었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제야 몇몇 사람들은 자세를 고쳐 앉기 시작했다. 처음에 비웃음은 점차 침묵으로 바뀌어갔다. 단순한 온이나 감이 아니라 그녀가 진짜로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업 모듈 하나가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일부가 복구되기 시작했다. 뭐야, 돌아가고 있어.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하은은 계속해서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백업 키의 경로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남아있는 데이터조차 모두 무너질 수 있었다. 하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하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어릴 적 좁은 방에서 종이 위에 코드를 적던 기억이 겹쳐졌다. 그때도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됐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잠시 뒤 메인 서버의 상태창에 변화가 생겼다. 붉게 깜빡이던 경고등이 천천히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이내 초록색으로 안정화되었다. 복구율 87%, 92%, 98%. 모니터에 떠오른 수치를 읽는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정상 작동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오르자 회의실 안은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두 사람. 점점 많은 손뼉이 울려 퍼지며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조용히 하은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직도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기술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은 겸손했지만 그 순간 누구도 그녀를 단지 청소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마치 공기조차 바뀐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직원, 수조 원이 걸린 시스템을 되살린 사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영웅. 하지만 그녀는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손에 남은 땀을 조심스레 닦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고
웃지도 않았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강민재 과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처음 당신을 본 건 서버실 복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당신은 시스템 구조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죠. 하은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순간 멈춰 섰다. 평소 냉철하고 권위적이던 민재 과장이 한 청소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늘테크는 혼란에서 벗어났다.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미루어졌던 계약도 재개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회사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청소부, 작업복, 낮은 직급, 그 단어들이 가진 편견이 오늘 하루만큼은 무너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마은은 앞으로 더 큰 파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하늘테크 전사로 퍼져나갔다. 49층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전면 장애가 복구됐다는 결과만으로도 회사는 한숨을 돌렸다. 주가는 급락을 멈췄고 연기되었던 해외 파트너와의 통화 일정이 다시 잡혔다. 위기는 일단 지나간 듯 보였다. 그러나 임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해 로비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걸음을 늦추며 그녀를 힐끗거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어제 그 사람이래. 정말 청소부가 시스템을 살린 거야.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복장, 같은 걸레,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다. 다만 주변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점심시간 무렵 사내 메신저와 커뮤니티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청소부가 서버를 복구했다. 일부 해커가 아니라 내부에서 해결됐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며 점점 부풀어갔다. 그날 오후 하원은 인사팀으로 호출을 받았다. 회의실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그곳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이마은 씨, 어제 상황은 회사 차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식으로 IT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조금. 그리고 이후에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럼 현재 회사 시스템에 접근한 경로는? 허락을 받고 회의실에서만 작업했습니다. 질문은 차분했지만 하원은 느낄 수 있었다. 이건 감사이기도 했고 동시에 의심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하늘테크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내부 인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복구했다. 하원의 이름은 없었다. 청소부라는 직함도 없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디선가 회의실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고 청소부 영우이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SNS에는 짧은 글과 함께 질문이 올라왔다. 정말이라면 대단하다. 말이 되나? 그날 밤 하원은 좁은 원룸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화면을 끄고 켰다. 칭찬도 있었지만 그만큼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다. 설정 아니야. 회사 이미지 세탁용 스토리 같네. 진짜 실력이면 얘 청소부를 하고 있어. 그 문장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다. 하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강민재 과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다.
민재는 커피를 내려놓고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회사에서 당신을 기술팀으로 옮기는 걸 검토 중이에요. 하온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임원진 몇%는 긍정적이에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질투와 의심은 항상 함께 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더 그래요. 민재의 말은 이언처럼 들렸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 주가 지나기도 전에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일부 기술팀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실에서 하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우연이겠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어느 날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내부 시스템 장애. 진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청소부가 모든 걸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완벽하다. 정말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찬사는 줄어들고 질문과 추측이 늘어났다. 하온은 그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디를 가도 그녀는 시선의 중심에 있었다. 예전의 무시는 사라졌지만 대신 감시가 생겼다. 어느 날 밤 하은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악했다. 하은아, 요즘 TV에 내 이야기 나온다더라. 하은은 순간 말이 막혔다. 엄마, 그냥 소문이야.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니? 그 질문에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라. 전화를 끊고 난 뒤 하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어두웠다. 빛을 받기 시작하자 그 아래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그림자가 곧 더 큰 폭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한번 더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테크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듯 보였다. 시스템은 안정화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신속한 복구 능력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기획팀은 이 상황을 하나의 브랜드 스토리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늘테크, 일기 속에서 빛나다. 그 중심에는 무명의 영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저 익명의 직원 또는 내부 인력이라는 표현만 반복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만 복도를 걷다 보면 직원들이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다. 커피 머신 앞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혹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웃음 뒤에는 당혹스러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 청소부 맞지? 기사에 나온 그 사람. 하은 씨야. 진짜 그 사람이 한 게 맞을까? 운이 좋았겠지. 진짜 실력이면 그 일을 하고 있었겠어. 질문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의심은 스스로 자라났고 조용히 사람들의 뇌리에 뿌리를 내렸다. 하은은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조용히 두지 않았다. 하루는 회사 내부 메일로 정체불명의 영상 링크가 돌기 시작했다. 회의실 CCTV 화면이었다. 그녀가 키보드 앞에 앉아있는 모습, 시스템이 복구되는 순간까지의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자막이 붙어 있었다. 정말 이 사람이 모든 걸 해결했을까?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연출은 아니었을까? 그 영상은 순식간에 사내 게시판으로 옮겨졌고 다시 외부 커뮤니티로 퍼졌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청소부의 기적, 진짜인가 조작인가? 하늘테크 내부자 주장. 그녀가 일부러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일 수도. 그 보도를 접한 하온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이제는 회사의 적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회사 내부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하은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녀의 진정성을 믿었다. 강민재 과장을 비롯해 그녀와 직접 대화를 나눈 몇몇 중간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기술팀의 일부 고참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청소부가 단숨에 해결했다. 말이 되나?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면 겉에 숨어 있었지. 혹시 진짜로 내부에서 뭔가 건드린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은 곧 공식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보안 감사팀이 하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주 뒤, 하은은 정식으로 감사실에 불려갔다. 담당자는 단호한 말투로 물었다. 복구 당시 사용한 접근 코드는 어디서 입수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서버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죠? 네, 어떤 이유로 복구를 시도했습니까? 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답했다. 서버 구조는 평소 청소를 하면서 눈에 익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부했고 관련 문서들도 눈여겨봤습니다. 접근 코드는 회의실 관리자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담당자가 로그인 상태로 자리를 비웠고 허가를 구한 후 입력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너무도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기에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공보한 청소부라는 설명이 믿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시나리오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은은 기존의 청소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택 대기라는 면목이었지만 사실상 무기한 정직에 가까웠다. 그녀의 원룸은 더 외롭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 울렸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 유튜버들은 그녀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고졸 청소부가 보안 시스템을 뚫었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은은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적어둔 알고리즘 노트, 자습용 코드, 그리고 혼자 만든 작은 앱의 설계도가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삭였다. 이건 조작이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버티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하은은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그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다. 이 세상이 고개를 끄덕이는 진실을 믿을 때까지.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재 과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하은 씨,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이 진짜로 한 일을 증명할 수 있는 로그나 기록이 있어야 해요. 당신의 실력은 내가 믿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은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숨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다시 회사로 향했다. 아직 진실은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깨우기 위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다시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마은은 회사 정문 앞에 섰다. 몇 주 전만 해도 매일 새벽 5시에 도착해 조용히 유리문을 닫던 곳이었다. 이제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되었다. 작업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예리해졌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 사무동으로 향하던 그녀를 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묘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마주쳤다. 그리고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도 회사에 나오네. 수사 끝나지 않았나?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행선지는 지하 1층. 그녀가 수없이 드나들던 서버실.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강민재 과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둔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건 장애 발생 직전의 로그 파일이에요. 당신이 시스템에 접근한 시간, 사용한 명령어, 그리고 수정된 경로까지 기록되어 있죠.
문제는 이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직접 재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했던 그 과정을 다시 보여줘야 해요. 녹화도 하고 로그도 남기고 감시하에 이루어진 절차로. 하은은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익숙한 키보드를 만졌다. 손끝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루트로 접근했고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했는지를. 그녀는 차례로 명령어를 입력하며 그날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 1시간, 2시간, 하오는 말없이 키보드만 두드렸다. 곁에서 지켜보던 보안 감사팀, 기술팀 고참들도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쳐다보던 이들이 점차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코드에, 손놀림에, 분석력에 놀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명령어를 외운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어떤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못 본 거야. 기술팀의 한 선임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냥 매뉴얼대로만 했었는데 이건 본능적으로 알고 움직이는 수준이야. 마지막으로 하은은 백업 루트에 숨겨져 있던 중복 오류 트리거를 찾아내고 수정했다. 이 트리거가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한 핵심 원인이었고 그녀는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해결했다. 3시간이 지난 후 모든 재현 작업이 끝났다. 하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이 방법으로 시스템을 살렸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감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마은은 어떠한 비인가 접근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작업은 공개된 사용자 권한 내에서 수행되었다. 복구 작업 과정은 기술적으로 타당하며 사전 조작 또는 시스템 파괴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곧바로 경영진에게 전달되었고 다음 날 하은은 다시 인사팀에 불려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인사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오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다행이에요. 인사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경영진 측에서는 이마은 씨를 기술전략실 특별보좌로 승진시키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식 엔지니어로의 전환, 정규직 채용, 성과 보상금 지급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오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다. 예죠.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데요.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 자리가 저를 바꿀 수도 있고 저 때문에 이 자리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다른 길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다. 인사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은 씨 같은 분이 있다는 게 회사의 행운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은 그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퇴직식도 한송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청소 부렸지만 시스템을 살린 사람. 기술자가 아니었지만 기술자보다 더 시스템을 이해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사람. 이마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선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이었기에. 이마은이 회사를 떠난 날,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잔잔하게 흘러내렸고 하늘테크의 49층 회의실에서도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강민재 과장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마한 보안 복구 및 기술 분석 최종 보고서.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서랍 속에 넣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회사의 공식 문서로 기록되었지만 그녀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하온은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해자되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퇴사를 아쉬워했고 일부 매체는 그녀를 현대의 숨은 천재라 불렀다. SNS에는 그녀를 본받자는 글들이 올라왔고 각종 강연 요청과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아무 말 없이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경상북도의 고향 마을이었다. 파란색 가방 하나, 오래된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책상. 그것이 그녀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져간 전부였다. 고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산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아침마다 닭이 울고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곳. 하지만 마을 아이들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있지만 인터넷이 느려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코딩을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들. 하우는 그들을 보며 문득 자신이 처음 컴퓨터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에게도 누군가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다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이 마을에 작은 컴퓨터 교실을 만들기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터를 빌리고 헌 책상을 구하고 중고 컴퓨터를 모았다. 소문을 듣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은의 컴퓨터 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마을에 걸렸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1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처음 보는 코딩 화면에 눈을 반짝였고 키보드에 손을 올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은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재밌어져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화면에 작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의 버튼이 생기고 하나의 배경이 바뀌고 하나의 캐릭터가 움직였다. 그들은 점점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배경을 바꿀 수 있어요.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희가 상상하는 건 뭐든 만들 수 있어. 그녀의 교실은 점점 소문이 퍼져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1시간 넘게 걸려 이곳까지 오기도 했다. 그녀의 수업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배우고 각자의 언어로 코드를 써내려가는 방식이었다. 몇 달 후, 하은은 한 아이의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 아이는 단지 블록 코딩을 넘어서 스스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었다. 하은은 말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하은은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다. 그녀가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강민재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화면 너머로 놀라움과 감탄을 동시에 담아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교실을 차릴 줄은 몰랐네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이게 제 일이에요. 어쩌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씨, 사실 본사에서 하은 씨 이름을 딴 청소년 IT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마은 프로그램. 이곳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장차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말에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이름이 꼭 제 것이어야 할까요? 그냥 잊혀진 꿈 장학금이라고 하면 어때요? 세상에는 잊혀진 꿈이 너무 많으니까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 이름 마음에 드네요. 그날 밤 하은은 교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시골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서울의 높은 빌딩에서 싸우던 시간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더 크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또 다른 수많은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은의 컴퓨터 교실은 이제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노인들이 사진을 저장하는 법 좀 알려줘요. 손주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요. 라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하은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실을 단지 교육의 공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곳은 연결의 장소였고 가능성의 뿌리가 자라는 밭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교실 문을 열고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영상 제작자가 마을을 찾았다. 그는 잊혀진 꿈 장화 프로그램을 통해 하은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직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한 것이었다. 카메라는 조용히 마을을 따라 움직였고 아이들이 코드를 배우는 모습, 어르신들이 키보드에 손을 얹는 모습, 그리고 하은이 아무 말 없이 도움을 주는 모습을 담아갔다. 인터뷰에서 제작자는 물었다. 이마은 선생님, 이 작은 교실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이곳에서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는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공간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온라인에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에는 진짜 교육이란 이런 것, 이런 선생님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그 반응은 곧 현실로 이어졌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하은에게 연락을 해왔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컴퓨터 교실을 열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고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려온 듯 준비된 파일을 꺼냈다. 교실 운영 방식, 커리큘럼 설계, 지역 맞춤 교육 모델. 하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자료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그녀의 시스템은 단순하고 유연했다. 모든 지역은 각각의 필요와 상황이 다르기에 중앙에서 명령하듯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꾸려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녀는 교육 모델에 이름을 붙였다. 마을 속 코드. 작은 마을에서도 미래를 짤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졌다. 처음에는 3군데, 그 다음에는 9군데. 1년이 지나자 총 21개의 지역에서 마을 속 코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아이들이 만든 작은 앱, 마을 홍보 웹사이트,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유료 알림 서비스. 하은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언론과 기업도 다시 그녀를 주목했다. 이제는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킨 천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실천가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하늘테크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그들은 올해의 기술과 사람 대상을 수여하고자 했고 이마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술 콘퍼런스의 일환이었고 수많은 업계 인사와 미디어가 참석하는 자리였다. 하은은 고민했다. 그녀는 이미 조용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의 의미가 단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락했고 행사 당일 서울로 향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비추는 무대, 수천 명의 눈빛이 쏟아지는 홀. 하은은 단상에 올랐고
준비한 연설문을 꺼내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때 이 도시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얼굴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한 가지는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이크 앞에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도 시스템 복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언어를 세상에 던지는 사람이었다. 기술과 교육, 마을과 미래를 연결하는 진짜 설계자였다. 행사장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금 세상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든 혁명은 도시가 아닌 마을에서, 시끄러운 무대가 아닌 조용한 교실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하은의 일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대형 콘퍼런스의 조명과 박수는 멀어졌고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교실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의 기대였다. 마을 속 코드는 더 이상 작은 실험이 아니었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지원금이 들어왔고 운영 보고서와 성과 지표가 요구되었다. 회의는 늘어났고 하은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생겼다. 어느 날, 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깔끔한 제안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전국 단위로 키우고 싶습니다. 브랜드를 입히고 체계를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빠르게 확산시키죠.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안정적인 재원, 전문 인력, 전국적인 네트워크. 그 모든 것은 하은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류 내용에 기업의 기준이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성장할 시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상대방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투자에는 결과가 필요하니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번 제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다. 불을 끄고 아이들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이 공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다음 날, 하은은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더 느리게 가겠습니다. 규모보다 방향을, 숫자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부는 아쉬워했고, 일부는 안도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무렵, 한 아이가 교실 문을 두드렸다. 중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다. 그는 하은에게 작은 USB를 내밀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USB 안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다. 마을의 독거노인들에게 복약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 앱이었다. 글자는 크고 단순했으며 버튼은 최소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약을 자주 잊어버리셔서 아이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걸 누르면 소리도 나고 글자도 커요.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울렸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결과였다. 상도, 기사도, 수치도 아닌 누군가의 삶에 닿는 변화. 그날 이후 하은은 하나의 원칙을 문서로 정리했다. 마을 속 코드, 운영 원칙. 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지력 교실에 전달되었다. 각 교실의 운영자들은 그것을 벽에 붙였다. 아이들이 매일 보는 곳에 시간이 흘렀다. 몇몇 아이들은 도시로 진학했고 몇몇은 지역에 남았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풀었다. 어느 날 하우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하늘테크의 신임 CTO였다. 짧은 메일이었다. 이마은님, 회사는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기준은 지금도 내부 교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우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저 메일을 닫고 교실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막힌 부분을 질문했다. 하우는 칠판에 간단한 도형을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길은 느리지만 단단하다는 것을. 이 선택은 이름을 남기지 않지만 사람을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교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은은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군가는 언젠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마은이 선택한 길이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마을은 눈으로 덮였다. 하은의 교실 창밖에도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아이들은 장갑을 낀 채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발끝엔 눈물이 묻어 있었다. 하은은 따뜻한 보일러 소리와 함께 아이들을 맞이했다. 그날 수업은 평소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하은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다시는 안 오시는 거예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함께 만드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칠판에 크게 세 글자를 적었다. 다음 운영자. 이 교실을 이끌 다음 주인공을 정할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옆에서 도와줄 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교실을 꾸려나가야 해요. 아이는 당황했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작은 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제가 해볼래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교실은 자신이 없어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손에서, 서로의 눈에서 이미 배움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마을 속 코드 프로그램 1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였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시연되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을 버스 시간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하우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발표하던 자리가 이제는 아이들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행사 후 한 노인이 하운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손자가 자꾸 컴퓨터 얘기만 해요. 그전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더니 이제는 뭐 만들겠다고 밤새 뭘 적고 있더라고. 고맙습니다. 하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한 해를 살아갈 이유를 얻은 듯했다. 어느 날 하운은 책상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고등학생 시절 밤마다 끄적이던 코드가 빼곡히 적힌 공책. 그 옆에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하은아, 너는 언제나 옳은 길을 걷고 있어.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그 문장을 읽으며 하은은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되돌아온 듯했다. 며칠 후 하은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초청을 받았다. 작은 혁명, 마을에서 시작되다라는 주제의 인터뷰였다. 그녀는 방송에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저를 믿어준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신뢰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죠. 그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들은 한 청취자가 편지를 보냈다. 그는 50대 중반의 퇴직자였고 지금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컴퓨터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한 문장,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배운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우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책갈피에 끼워 넣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매일 이어지는 작은 회복과 조용한 기적의 연속이었다. 봄이 다가올 무렵 한 소녀가 하운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중학생이었고 손에 쥔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다른 마을에서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배운 걸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운은 그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럼 지금부터 너의 꿈은 이미 시작된 거라. 그날 밤, 하운은 교실 바깥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겠지. 이만, 그 이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누군가의 길이 되고 있다.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다만 다음 세대의 손을 잡으마. 이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었다.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눈처럼,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도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망은 언제나 그렇게 속삭이듯 시작되니까.